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2차 전지주의 상승이 한풀 꺾이면서요, 그 매기가 5G 통신 장비로 이전되었죠. 자, 목표가라든지 그런 내용은요, 오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요, 반도체 비메모리하고요, 소재 장비주, 그리고 갤럭시 폰이 오늘 공개가 됐죠. 거기에 따른 스마트폰 부품주들 차액 실현이냐, 그러니까 재료 노출이냐, 아니면은 시장 이슈하냐에 따라서 제외를 하느냐, 좀 더 편입을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모니 관심주죠. 우리가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 현금주가 있는데 한 총 23종목이 지금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지난주서부터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서진시스템, 그리고 삼성물산, 원익 QNC, 동진세미캠이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2주 전에 새롭게 편입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오래된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우리가 시장 흐름을 잘 읽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서진시스템, 우리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5G 통신 장비, 우리가 RFHIC 서진시스템 그대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새롭게 RF텍을 제외를 하면서 한 30% 목표가 달성했었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종목 서진시스템, 금일 움직임 상당히 좋았던 그런 하루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 추경 매수보다는 항상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거나 이슈화될 종목들 중에서 상승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 소재, 비메모리주,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요, 체험 VIP 가입 문의 있죠? 그러니까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맨 뒷부분에 자세하게 안내 내용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코엔텍, 한국항공 어제 좀 속색이는 종목 두 종목이 있다 했어요. 물론 뭐 도화, 엔젤렌즈, NK맥스 속색이지만은 요 종목은 긴 흐름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드렸죠. 우리 코엔텍 대신 한온 시스템 계속적인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타이밍이 되면은 교체를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16일날 오후 2시서부터요. 첨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15층에서요.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고요.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반적인 시청만 가능한데 이 방송을 듣고 특정 A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강의 한 3, 40분 좀 일찍 오시면요. 저희가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이 갖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테스나 4분기 부진했지만 1분기 다시 성장한 키움증권에서 금일 나온 리포트죠. 이 비메모리 관련주예요. 자, 1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262억, 영업이익이 64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52% 매출이, 영업이익이 36% 증가했지만은, 예,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는 한 11% 감소를 했고요, 매출이. 영업이익은 14%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이지만은, 1분기서부터 실적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1분기 매출액을 보면 한 325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82억. 그러니까는 지난 4분기 64억보다는 큰 폭의 증가 추세된다.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쪽에 작년 4월 달에 발표했죠.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이 세계 1위에 우뚝 올라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어요.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따른 이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비메모리 업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알고는 있어야죠. DB 하이텍, 그렇죠? 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요. 파운드리 회사예요. 그리고 SF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및 비메모리 분야죠. 이오 테크닉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어요.
10만원이 그동안의 저항선이었지만 돌파한 이후에는 지지대라 했죠. 오늘 주가 좀 하락폭이 2% 정도 낙폭이 컸어요. 남들 다 뜰 때. 그 이유는 어제 한 4%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어서 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죠. 자, 네페스 비메모리 후공정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을 세계 최초로 선공한 후공정 업체예요. 자, 우리가 네페스는 문자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그쵸? 이틀 연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쵸? 온전하게 오늘 한 5% 정도 올랐어요. 그 수익률 그대로 남는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보고 따라가면은 상승한 것만큼의 리스크도 있고요. 또 수익률 쪽에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게 맞죠. 그래서 항상 이 눌림목 매수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하나마이크론이죠.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테스트 업체예요. 패키징하고 같이 하죠. 자,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 팹리스에서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주가가 11,000원대에서 3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저는요, 이것이 꺾인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조정 양상을 보이는데, 저는 고점 대비해서요, 적게 빠지면 20%, 많이 빠지면 30%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20%면은 한 2만, 한 5, 6천원대, 그리고 30% 조정을 받는다면 2만 2, 3천원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가격대 수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의미 있는 지선을 지지를 해주고, 그쵸? 그리고 거래량 감소하고, 그리고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의 매도가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은 그 타이밍, 그쵸?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JT.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메모리 종목 중에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비메모리 검사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를 만드는 회사예요. 계속적인 관심, 오늘 한 6%인가요? 한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리노공업, 오늘 주가 움직임은 별로 나오지 않았죠? 반도체, 소켓, 패키징, 소재 제조업체예요. 이 핀을 주로 만드는 회사죠. 자, 이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끝 마무리가 나오면은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면은 그만큼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비메모리 다음에는 소재 업체가 좋다 그랬죠. ENF 테크놀로지 포토레지스터 화인 케미칼을 생산한 업체예요. 자, ENF 테크놀로지도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이 되어 있죠. 다음은 SNS텍, 이것도 소재죠.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를 하는데 일본 의존도가 90%라죠. 상당히 높아서 국산화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SNS텍 하모니 관심주에 있다가 너무 주가가 급등을 해서요. 지난 1월 달에 제한 종목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소재 업체가 바로 이 원익 QNC 웨이퍼를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인 컨저를 생산하죠. 4분기 실적 아직 발표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올해는 더더욱 좋아진다. 원익 QNC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동진 세미캠 노광공정 소재인 관광재를 제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분도 일정 비분 한 4%대 매수를 했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고가 장비죠. 한 7억에서 1000억대 장비를 헐값 70억에 넘겼다. 빨리 테스트를 끝내달라는 얘기죠. 니네 제품을 쓰겠으니까요. 그런 분에서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지지부진하죠. 수급이 조금 꼬였어요. 한번 차트 모양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주, 금일 장비주 주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장비주 중에서 원익, IPS,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 새롭게 반도체 관련주를 편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장비주보다는 오히려 소재보다는 비메모리가 낫다는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미 원익 IPS 장비주를 갖고 계시는 분은 굳이 교체 매매를 하지 마라. 좀 길게 보면은 원익 IPS 올해 실적이 2배 이상 작년보다 좋아진다. 그리고 이 원익 IPS는요, 이 반도체뿐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제조를 하죠. 그런 부분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장비 중에서는 STI, 테스,
유진테크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우리가 유진테크 1월 초순에 편입을 했다가요, 주가가 좀 급등하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돌아가서 제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LOT 백금, 유니셈, PSK죠. 자, 최소한 요 종목들을요, 이 자기 나름대로의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조정다운 조정, 그리고 주가가 조정의 끝 마무리가 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게 지난주서부터 JT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해드렸는데, 이 JT 회사는 바로 반도체 검상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올해 매출은 한 45%, 그리고 영업이익은 47% 증가, 629억과 99억,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호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페스, 그렇죠? 이 비메모리 후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뭐 반도체 및 전자재료 부품 및 재료, 그리고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다수의 칩을 한 번에 묶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죠. FOWLP라고 해서요. 기술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패널 레벨 패키지 PLP라고 하죠.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그러니까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다. 근데 주가는 지지부진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만큼 못 올라갔기 때문에 리스크는 작은데,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수급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그죠? 문자로 이틀 연속, 그죠? 가격대와 함께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타이밍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 그쵸? 자, 이 종목, 이날이 며칠입니까? 그쵸? 2월이죠? 2월 5일이죠? 2월 5일 날, 공급 계약 수주를 체결했어요. 한 430억 정도. 상당히 커요. 그쵸? 2018년 총 매출액이 한 39% 차지하는 매출이고, 그 기간도 2월 4일서부터 5월 23일 한 3개월 조금 넘는 기죠. 짧은 기간 동안에 매출의 한 39% 차지하는, 물론 이제 2018년이지만요. 엄청난, 그쵸? 수주권 호재가 나왔는데, 그럼 당연히 주가가 떠야 되는 자리에서 뜨지 못했다. 그쵸? 그러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정, 고점 대비해서 한 20-30% 나와야 된다면 20%면 직군 가격대 수준이고, 여기서 지켜보면서 최악의 상태는 30%로 보십시오. 그래서 22,000~23,000원대 오면은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타이밍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원익 QNC 동진 세미캠이죠, 그렇죠? 예, 원익 QNC 동진 세미캠 지난주에 새롭게 우리 소재로 편입을 해드렸는데, 원익 QNC 조금 더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죠. 이 콘츠를 주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웨이퍼를 불순물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되는 것이 쿼츠르죠. 그 부분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내용이고요. 동진 세미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회사다라는 그런 내용, 그렇죠? 한번 쭉 뭐 과거 동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요. 요 부분들은 한번 과거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네페스죠. 오늘 1,450원 5.75 상승한 26,650원으로 마감됐네요, 그렇죠? 자, 주가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지금 기간 조정을 2달째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요 날이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날 보십시오.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서 37만 주, 그렇죠? 그러면서 하루에 주가의 움직임도 고가가 마이너스 0.2%, 저가가 마이너스 2.19. 그러면 하루 종일 주가 변동성이 2%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래 감소하고. 그리고 주가는 한 번 뜨고 의미 있는 지지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월요일 날 떠요. 월요일 날은 24,000원 초반대,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24,000원 중반대 정도 전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이틀 연속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오늘 주가 상당히 움직임 좋았어요. 자, 이 종목의 본격적인 상승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요? 자, 지금 이 121선이죠? 지금 맨 위에 있는 선이요,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 120선이 아니네. 그냥 120선이죠, 그렇죠? 121선이 지금 27,000원 되냐? 26,900원이니까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난 1월 달에
초반에 그리고 중반대 맞고 빠지는 모습이 있죠. 자, 요번에는 이거를 돌파를 해주고 우리가 바닥권에서 주가가 새롭게 출발할 때는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죠. 자, 요거 한번 돌파가 보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이 선을 깨지 않으면서 27,000원대를 지지 삼아서 상승을 하면 그것은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아직 오늘 금일 크게 상승은 했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상승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물론 수급적으로 오늘 개인들이 30만 주 넘게 매도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지만 마지막 확인 작업은 이 돌파한 이후에 그것을 밟아주고 재상승하냐 안 하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24,000원 중반 초중반대에 매수 관점으로 하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요거 27,000원을 돌파한 후에 지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요 부분 봐야겠죠? 원익 QNC 그쵸? 자, 원익 QNC 오늘 3.7% 600원 오른 16,600원.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나중에 동진 세미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수급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야, 동진 세미캠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한 날이 1월 31일과 그리고 2월 7일 딱 이틀뿐이에요. 23,000주, 68,000주 합이 10만 주죠. 근데 그동안에 매도한 물량은 상당히 더 많죠. 수급적으로 이 종목에 띄울 수 있는 힘 있는 주체 세력들이 이 종목에 조정받을 때 매도를 하지 않았다. 즉, 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그렇죠? 지금 3일 연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점이 16,900원인데요. 자, 요거 고점 돌파하고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부담이 없죠? 46만 주, 어제 26만 주. 평균 거래량 살짝 상회하는 거래량이에요.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 한 70, 80만 주가 더 되면서 17,000원 돌파, 최근 고점 돌파하고 조정받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고점 돌파한 이후에 좀 조정 한번 나와도 상관없다. 계속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동진 세미캠이죠. 오늘도 뭐 이것도 3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조금 작죠. 2월 10날 50원, 그리고 어제 300원, 그리고 오늘 50원.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수급에서 나타나시죠. 그죠? 아까 이 원익 QNC와 그리고 동진 세미캠 수급적으로 보십시오. 그죠?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살짝 엉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료는 충분히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쳐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관심 종목에 놓고 올라가는 종목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이런 종목 재료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인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수급적인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요것들이 수급만 개선이 되면 이 종목들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수급이 약간 꼬여 있기 때문에 아마 꼬인 시간을 푸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거는 뭐 감수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17,000원대만 지켜주면서 17,000원과 18,000원 지금 위에서 20일이나 60일선이죠. 그렇죠? 지금 이동평균선 보면은 제일 높에 있는 것이 20일 이동평균선 18,000원 그렇죠? 이 18,000원의 저항가 그렇죠? 이 17,000원의 지지 그렇죠? 전국점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이 종목은 계속적인 타이밍을 노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JT 오늘 520원 상승 한 7% 떴죠? 이제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도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 오히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격 리스크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항상 이런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눌림목에서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참 열심히 하고 좀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장비주도 또 해야 되고 소재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액 IPS 한 종목만 볼게요. 장비주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으니까 오늘 한 1,000원 뜬 35,850원으로 마감됐네요. 그렇죠? 자, 이 종목 지금 약간 지지부진 이 종목도 보십시오.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었죠?
근데 오늘 수급이 약간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개인이 12만 3천 주 매도했죠. 그 물량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줬어요. 조금 이제 개선의 기미가 나온다. 요 조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진 세미캔도 이러한 개선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원체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 기간은 길지 않을 거다. 올라간 종목을 계속 쳐다보기보다는 조정받는 종목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오테크닉스 우리 하모니 관심주 있죠? 어저께 5% 넘게 올라가더니 오늘 쪽폭 조정받죠? 자, 특히 오늘 조정이 조금 느낌이 안 좋은 거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자, 어저께 5%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마감했는데 오늘 아침 시초가서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해요. 어제는 5%에서 서로 사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마이너스 1.6%로 출발하고 하루 종일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죠?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오테크닉스는 10만 원이 그동안에 강력한 저항선이었지만 이제 지지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더 크게 밀릴 건 없다. 하지만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 자, 지금 보면 다들, 그쵸? 21선 돌파를 못하고 있죠? 예, 지금 ENF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쵸? 이오테크닉스 어저께 돌파했다가 오늘 바로 시초가서부터 낮게 출발을 하고, 그쵸? 원익 IPS도 21선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이 JT는 21선을 지지 삼아서 이번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온 거고, 그죠? 이 원익 QNC도 어저께 살짝 돌파하고 돌파했죠? 자, 그러면 이 21선을 안착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해서 이런 종목들은 내가 갖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더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신규로 이제 노려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동진 세미캠 조정 끝마무리 정도 수준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갤럭시폰 오늘 공개가 됐어요. S20하고 그리고 이 폴더폰이죠. 2 그죠? 했는데 시장 반응은 그렇게 촉싹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죠.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요. 갤럭시 S20 제가 이틀 전인가요? 어떤 기사에서 보면은 갤럭시 S20이 한 4천만 대 이상 올해 팔릴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부정적인 보고서죠. 한 3,400만 대, 그러니까 작년 갤럭시 S11과 비슷한 1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면서 오히려 갤럭시 S20보다는 갤럭시 폴드폰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새로운 게 없다. 하지만 갤럭시 S20 모델 전반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갤럭시 폴드 2 폼도 그러니까 J 플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5G 전용이 아니라 LTE 모델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내용 보면요. 폴더폰 대중화를 위해 성능보다는 디자인 및 편의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과연 폴더폰도 시장에서 이번에 출시가 되는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14일. 그렇죠? 14일이나 다음 주부터 한번 여기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갤럭시 Z 플립은 14일 발란타인 데이에 맞춰서 출시가 되고 갤럭시 S20은 그렇죠? 다음 달 3월 6일 날 출시가 된다 그러죠. 자, 바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 판매량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모니 요거 보자 한번. 스마트폰 관련주 해서 KG바텍, 세경하이테크, 코리아 서킷도 있었고요. 그리고 SKC 코오롱 PI, 그리고 BH 하이비전 시스템, 동훈 아난테 액트로. 최근에 우리가 언급해드리는 것이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 하모니 관심주에도 있죠. 자, 요 두 종목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자, 그제 뜨고 어제 빠지고 오늘 플러스 150원. 그쵸? 근데,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쵸? 여기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내일이나 모레 이틀 보면서요. 이 종목을 좀 더 끌고 갈지. 하이비전 시스템은 저는 좀 길게 보고 싶어요. 단순히 흐름이 안 맞을 때는 비중 일부 반이라든지 30% 축소했다가 나중에 흐름이 맞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 다시 재편입하면 되니까요. 비중 조절만 하이비전 시스템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장중에 우리가 큰 변화가 나오고 그러면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 부품주들 우리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액트로 있는데
조금 경계심은 필요하다. 일단은 공개가 됐고 이제는 출시가 14일부터 되는데 과연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인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은 좀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이느냐 조금 늦게 움직이느냐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트로죠. 자, 액트로 오늘 350원 2.68% 상승했죠. 오늘 조금 주가가 위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증가했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그쵸?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에서 액트로는 내일 움직임 보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목표가 2만원이라 했어요. 조금 시간이 빨리 가느냐 좀 천천히 가느냐는 이 판매 대수에 달렸겠죠. 자, 액트로는 내일 보면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뜨면은 뭐 하루 정도 더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보합권 움직임이라든지 조금 약하면은 우리가 한번 제외를 고민하고 내일 오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조 두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 전기는 좀 크게, 뭐 작게 따지면은 스마트폰 수혜주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예, 전기 재료 쪽이니까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예, 액트로하고 하이비전 시스템의 회사 내용이죠. 그죠? 여기 액트로는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및 관련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또 화웨이에 납품을 또 하기도 하죠. 또 요번에 이 카메라에 갤럭시 S20에 장착되는 것이 이 광학 줌 했어요. 5배 좀 10배 좀 나오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줌 기능을 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스마트폰은. 그래서 옆으로 눕히는 기술이 폴드 줌이라고 하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부품을 제공하는 것이 액트로다죠. 이 부분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로 내일 제외하느냐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하느냐를 오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자, 여기 보면요. 2017년 18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와서 주가도 2만원 갔었죠. 근데 올해 이 2018년 사상 최고 주가가 올라갈 때만큼의 실적이 발생하고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 당연히 주가가 더 많이 가야겠죠. 단순히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안 되냐에 따라서 좀 빨리 가냐 늦게 가냐에 따라서 비중 50%만 줄이느냐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느냐를 내일 오전 방송 또는 문자로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은 그냥 체험 VIP 회원 모집이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 안 한다 해서 항상 조정 시장에서 이슈화 되거나 이슈화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고 또는 심리면에서 빠져야 될지도 안 빠진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우리가 언급을 해 드리니까요. 혼자 하기 상당히 주식 투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힘드신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여기 계좌번호 있고 또 연락처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오늘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